안녕하세요. 기초부터 합격까지 기술교육의 탑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정식에 대한 풀이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 자, 이렇게 정의가 돼요. 미지수를 포함한다. 미지수가 뭐냐? 정해지지 않은 수, 아직 잘 모르는 수, 이렇게 이제 되고요. 보통 시간에서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지값인 미지수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인지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정식 관련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용어 정리를 몇 가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등호 양쪽을 우리가 변이라 그래서 왼쪽에 지금 이 식에 보이는 3x 플러스 5 같은 경우에는 좌변, 18 같은 경우에는 우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이 무엇이냐? 그러면 변에 있는 각 한 덩어리들,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그 숫자를 뜻하는 놈들이 항입니다. 자, 그리고 개수라는 용어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개수는 뭐냐면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개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용어 정리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정식의 풀이라 함은 어떤 문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이 참이 된다는 거죠. 맞아 떨어지게 하는 그 미지수 값,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답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해를 찾는다, 근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방정식을 풀이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는 답입니다. 답, 해, 근.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자, 요 정도 하면은 용어 정리가 끝났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이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풀이한다라는 것은 방정식의 미지수, 보통 이제 x로 표현하겠죠. x 값이 뭐 3이다, 4다, 어떤 수로 특정을 하는 과정을 방정식의 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 방정식의 풀이를 하려고 하면 주어진 방정식의 모양을 계속 바꿔 나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인 x는 뭐 꼴로 만드는 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뭐다? 이항정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보면은 이동시킨다는 거죠. 뭘? 항을. 그래서 뭘 한다? 식의 형태를 좀 간결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을 이항정리라고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적어 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각 항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동시켜서 식의 형태를 좀 이런 형태에 가깝게 정리하는 과정을 이항 정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은 또 패턴이 달라요. 덧셈이나 뺄셈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덧셈이나 뺄셈의 이항 정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등식의 양변에, 등식이라는 거는 뭐시기 식이 있고 그 식이 있는데, 등식이라는 뜻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좌변과 우변이 같았을 때 동일한 수를, 어떤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지점에 착안해서 이항 정리를 하는 건데요. 항을 옮길 때 덧셈항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기면 어떻게 된다? 이항하면, 이동시키면 덧셈항은 뺄셈항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뺄셈항은 이항시키면 덧셈항으로 변합니다.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과정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의 이항 정리에 뭐 이동하면 더하기는 빼기, 빼기는 더하기로 된다고 했는데, 우선 덧셈의 이항 정리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덧셈을 이동시키면, 이항시키면 뺄셈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예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x 플러스 5는 10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이항하는 과정이, 원래는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돼서 좀 간소화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양변에 이항하고자 하는 덧셈항. 그게 지금 그림에서는 5죠. 자, 5에 해당하는 덧셈항과 동일한 크기의 수는 5가 되겠죠? 빼준대요. 어떻게 한다? 양변에 지금 x 플러스 5라는 좌변과 10이라는 우변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한 숫자 크기 더해져 있는 항의 크기에 해당하는 걸 빼준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5에다가 5를 빼주고 10에다가도 5를 빼준다. 그러면 식을 마저 정리하면 5에서 5 빼면 얘는 없어질 거고 10에서 5 빼면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방정식 풀이가 해결이 된 거야. x는 5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항 정리하는 과정으로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항이 존재하는 방정식 풀이인데 아까 전처럼 뭐 양변에 5를 빼고 이렇게 안 하고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항을 이항하여 부호를 뺄셈으로 변환한다. 이항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변 x 플러스 5, 우변 10인데 덧셈항을 정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한다?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이동시켜서 어떻게 한다? 부호를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는 동일한 결론이 얻어지죠. 아주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위의 과정과 밑의 과정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항이 많고 차수가 높은 방정식을 풀이하게 되면 덧셈은 넘어가서 뺄셈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덧셈의 이항 정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뺄셈의 이항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은 같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똑같은 원리로 뺄셈의 이항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뺄셈을 이항할 시 어떻게 된다? 덧셈으로 변환된다. 뺄셈이 항이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넘어가면 덧셈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뭐 원리를 먼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항하고자 하는 뺄셈항과 동일한 크기의 수, 여기서도 동일한 크기의 수는 5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빼기니까 양변에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x-5는 10이라는 식인데 양쪽에 똑같은 수, 어떤 수? 빼기 돼 있는 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이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식을 마저 이제 정리하게 되면 x는 15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걸 이항 정리를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지 살펴보죠. 자, 뺄셈을 뭐 아까 전처럼 뭐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넘기면서 뺄셈을 넘기면 어떻게 된다? 덧셈이 된다 그랬죠. 뺄셈을 이항시키면서 정리를 하면 x는 자 플러스 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식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덧셈항을 이항해서 부호를 받고 정리해서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훨씬 더 빨리 끝났죠. 이렇게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항을 할 때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전환된다 라는 점을 착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정식 풀이 시 필요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에 곱셈과 나눗셈의 이항 정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식에 양변이 있다면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정리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곱셈은 이항을 하게 되면 넘어가면 나눗셈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나눗셈은 이항 시에 곱셈으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의 이항 정리입니다. 곱셈을 이항하면 나눗셈으로 이제 변환된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3x 이코르 33이다. 자, 이항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주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 이걸 이제 개수라고 했겠죠. 예, 개수라고 표현했는데 3이라는 개수 곱하기 항을 이항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게 원리상 이런 거예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나눠줘도 이 등식은 성립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1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양변의 같은 수를 나누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항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곱셈항을 직접적으로 바로 이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항하면 나눗셈으로 변환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거냐? 3이라는 계수항을 이항을 해서 어떻게 한다? 나누기니까 앞에 있던 걸 위에 있던 거를 밑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바로 3분의 33이니까 1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훨씬 빨리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나눗셈의 이항 정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눗셈의 이항 정리, 나눗셈항을 이제 이항시키면 곱셈으로 변환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양변의 동일한 수를 곱할 거예요. 자, 나눗셈항에 해당하는 동일한 크기의 수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곱하기 5를 양변에 해줬다.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면 x는 5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항 정리를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정리를 통해서 나눗셈항을 곱셈으로 직접 바로 변환을 해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서 곱해진다. 그래서 이제 x는 바로 10 곱하기 5로 쓸 수 있다. x는 50.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 이항 정리 패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더하기와 빼기 또는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의 풀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덧셈 또는 뺄셈을 이항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곱셈 또는 나눗셈을 이항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먼저 이항 정리하고 덧셈 뺄셈을 이항 정리하는 것이 더 간결하게 빨리 x는 뭐 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될 수도 있고요. 2번,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예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덧셈 또는 뺄셈항을 먼저 이항 정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렇게 요거 곱하기는 이제 합쳐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3x는 18-5로 적용하고요. 그러면 3x는 13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곱하기 항만 이항 정리하시게 되면 x는 3분의 1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덧셈을 먼저 이항 정리를 하려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곱셈항을 나눗셈항을 이동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실시하게 되면 18 곱하기 3이 되는 것이고 5x 플러스 2는 요거는 이제 5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덧셈함을 이항시키겠습니다. 5x는 바로 이항시키면 54 빼기 2니까 52. 그럼 x는 곱해져 있는 5가 넘어가서 5분의 52 이렇게 정의되겠습니다. 자, 아주 많은 형태의 방정식 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고요. 수학 기초니까. 그리고 아주 어려운 또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자격증 공부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수학 기초 파트 내용을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